여러분, 민주노총이 공장을 포위했다. 이게 전쟁도 아니고 말입니다. 뭐 공장을 포위했단 말이 언론 지상에 나온다는 자체가 사실 충격적이에요. 지금 이천에 있는 혹은 청주에 있는 하이트 진로 공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와, 도대체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진짜 섬뜩하지 않으세요? 죽여버리겠다예요.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써서 있어요. 그것도 빨간 글씨로. 대한민국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길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스템이 안정된 나라예요.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이 안정된 나라에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게 선진국 맞습니까? 저는 일단 그 의심부터 하게 되고요. 이 죽여버리겠다를 누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냐? 예, 이게 하이트 진로 공장을 쉽게 말하면 화물차 연대가 뺑 돌아가면서 포위를 해놨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죠?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막아놓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공장의 입출입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생계가 걱정인 사람, 그리고 노조운동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공장에 가서 물건을 싣고 도매상으로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매상은 다시 소매상으로 갖다 주는 거고요. 그런데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이 공장에 와서 하이트 진로의 청주 공장이나 이천 공장에서 물건을 싣고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급한 나머지, 도매상이 급한 나머지 용달차를 갖다가 넣으면 그것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용차 들어오지 마라. 용차 들어오면 네 엄마 개다. 여기서 죽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써놨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솔직히 창피하고 또 창피합니다.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을 가지고 나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에 내가 물건 실로 들어가는데 실로 들어가면 죽이겠다는 말을 한다는 게 이게 법치주의가 바로 선나라입니까? 이런 험악한 문구들이 그리고 플랜카드들이 이렇게 난무를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냐고요. 아니 목소리 내는 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노조의 목소리, 근로자의 목소리 저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또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죠? 이천공장이나 청주공장에 화물차로 둘러싸서 심지어 화물차 산성이라고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도대체 경찰은 뭐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억지로 화물차가 들어가서 소주를 실어 온다, 맥주를 실어 온다고 들어가면요, 노조원이 와서 그냥 자기가 부딪힌대. 자기가 이렇게 부딪힌대. 그리고 차에 부딪혔다면서 길바닥에 눕고, 그래서 119가 오고. 야, 이런 게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런 대한민국에 남아 있다는 게 솔직히 너무너무 창피하고 또 창피합니다. 이번에 파업은요, 하이트 진로 화물 운송 위탁사가 따로 있습니다. 수양물류라는 데예요. 수양물류 소속의 화물 차주 130명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말입니다.
이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차량 광고비 월 50만 원 지급, 공회전 대기 비용 지급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파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됐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3일째죠. 그래서 이들은요. 화물차 산성을 쌓고 일부 동해상들이 직접 차를 끌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게 보이면 진짜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쓰는 것과 동시에 계란으로 막 집어던집니다. 계란으로. 저는 이 자체가 솔직히 말을 해도 충분히 의사표시를 해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입니까? 이렇게 공장 앞뒤로 막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그걸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죠? 저는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하게 나타난다는 자체가 저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도 되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또 방송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 무섭습니다. 막 깃발이 나부끼고 이게 뭐 전쟁터를 방불 하죠. 보세요. 바닥에는 파업이라고 써놓고요. 온 곳에 난리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요. 이게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한다고 지금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바뀌었습니다. 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하이트 진로 측 입장에서는 화물연대 요구가 너무 지나치다. 실제로 2010년 이후에 3년 단위로 협상을 통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준하는 단가 인상을 해왔고 복지 지원까지 추가 금액도 지급해왔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2달간 26차례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빨리 법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찰은요. 부당한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한 노조원이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법이 집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법 위에서 노는 건 절대 용납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노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회사 측을 두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은요. 회사도 노조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너는 지켜라 나는 지키지 않겠다. 이것은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저는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이번에 이 화물연대 파업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국가 운영의 이정표가 될 겁니다. 법은 법입니다. 법치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 이제는요. 선동이나 프로파간다가 우리 경제를 지배하는 거 저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 물류도 어렵잖아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우리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법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그리고
경제위기 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고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의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결하리라고 봅니다.